그래도 박정희는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있었다. 모습은 확실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경부고속도로에 좀 비춰집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낫다. 그래 박정희 그는 하고 싶은 거라도 있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씁쓸하네요. 네.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14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사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저희가 그 부산에 오창석 씨랑 저랑 네. 그리고 전민기 씨랑 최영진 최영진 씨랑 네. 다녀왔는데 재원 쌤은 그 전에 부산을 다녀오셔가지고 네. 또 가자고 부탁드리가 죄송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어차피 못 갔을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저희는 네. 또 독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때 모시려고 이번에는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네네. 또 부담 드릴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다녀왔는데 그 오신 분들이 북콘서트 재원 쌤 하실 때 네. 오셨던 네네. 분들이 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았어요. 네네. 어. 되게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아, 분들이. 저도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 네. 역시 부산 갈매기 갈매기 갑자기 부산 갈매기. 다 날라왔어요. 갈매기들이. 네, 갈매기들이. 예. 밥 열정적이세요. 열정적이십니다. 농담이고 진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이 열정의 도시라는 그렇죠, 이미지가 그렇죠. 전 있거든요. 전 부산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부산 구독자분들 팬분들은 열정으로 가득하시더라고. 그래서 책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거기다 사인 받아가지고 너무 그리고 북콘서트 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진짜. 네. 네네. 그리고 한 분이 하셨던 얘기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재원 쌤이 너무 세상 좋은 동네 형 같다가 강의 시작하니까 바로 선생님질 하더라고. 무슨 막질. 여기서도 바로 가르쳐. 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라 않아요. 가르질 하시더라고. 십성비. 직업병이신가 봐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많이 그랬다고. 혼나야죠. 혼나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잘 들어가요. 농담이고 딱 강의 시작하니까 눈빛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되게 멋있었다고 꼭 전해달라고 아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네. 네네네. 자, 그래서 제가 그 M장기획 식구들 되는 분들 최대한 모아가지고 M장기획 패밀리 콘서트를 부산에서 꼭 해야겠다. 근데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광주 분들도 서운해하실 텐데. 그럼.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투어 콘서트. 너무 좋죠. 대전, 대산, 부산 찍고. 네. 아니 부산은 맛보기로 50명이 네. 50분이나 오셨으니까 약간 어느 정도 수용 인원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전 부산에 설마 얼마나 계시겠어 싶어가지고 너무 일찍 공지하면 많이 안 오신 게 좀 상처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하루 전에 급하게 번개로 때렸거든요. 근데 50명이 넘게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야 진짜 열정의 도시 맞다 부산.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책 가져오셔서 저 역사의 피셜 그놈 사인 받아가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18입니다.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44주년 되는 해가 이제 올해인데요.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저 전국 곳곳에서 네. 있더라고요. 또 주말에는 5.18 민주묘지의 시민들의 발길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또 이제 이 5.18 관련된 저희가 컨텐츠를 했었어요. 네. 5.18만 다룬 적은 없습니다. 네. 네네네. 원래 이번에 하고 싶었는데 이미 저희가 4월, 5월에 좀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네. 뺀 거고 뭐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5.18을 네.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올 필요가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서울의 봄 네. 그 특집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 그 이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제 5.18 다룬 적이 있었고 정식으로 다룬 적은 없었는데 네.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네, 반드시. 그럼요. 그래서 네. 언젠간 해야 될 거고 사실 근데 이게 마음의 준비가 우리도 필요하고 듣는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는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주제로 광고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맛집 안성 코다리에서 밀키트 출시했습니다. 매장 주방에서 만드는 방식 그대로 요리해서 완전히 조리된 식품으로 물을 조금 넣고 데우면 끝이라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코다리 찜 즐길 수 있습니다. 안성 코다리 조림은
인위적으로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닌 자연스러운 매운맛을 느낄 수 있도록 청양고추만을 사용해서 매운맛을 냈고요. 최상급 코다리를 사용함으로써 비린맛이 없고 해동 후 조리 시 식감이 떨어지지 않아서 드셔보시면 놀라운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매콤해서 한 끼 식사는 물론이고 술안주로도 제격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맛있는 한 끼 선물하세요. M장기획 광고 기념으로 3개 묶음 구매 시 추가 할인과 무료 배송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제가 주변에 이거 선물 몇 군데 돌렸거든요. 다들 와 미쳤다고 너무 맛있다고. 진짜 그때 주문하셨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해 먹었습니다. 저도 해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 먹었는데 어. 이게 오. 그 뭐라 해야 되지? 반건조 오징어 휴게소에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이 약간 진짜 쫄깃쫄깃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감이 미쳤다 네. 그러고. 살이 많아요. 네. 아주 맛있어요. 저도 맞아요. 바로 인스타 바로 올렸는데 술안주로 드셨더만요. 바로 소주 바로 까서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비벼 먹고 싶은 네, 그런 너무 양념. 맛있었습니다. 도톰하고 살이 그래서 네. 안 맞고 간도 잘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아 벌써 생각하니까 벌써 저도 침 나와. 대가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혼자서 술 먹을 때도 괜찮아요. 아, 그 대화하면서 대가리랑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아 믿음직한 거죠. 네. 아 이거 통째로 넣었구나가 네. 믿음직스러운 거죠. 네. 예, 예. 고맙다 나의 안주가 되어주어서. 대화하면서. 예. 네. 자 여러분 안성 코다리 자 이거 검색하셔서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게 부서지지 않는 게 장점. 안 끓여도 살이 부서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맞아요. 장점이고 자극적이지 않은 매콤한 양념. 아 이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M장기의 광고 기념으로 세묶음 6인분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과 무료 배송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요 혜택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성 코다리였습니다. 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물거물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요.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을 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캐러셀 패치는 붙이는데 단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을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내피셜 근호음을 입력해 주시면 5월 31일까지 캐라셀 푸크림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요 캐라셀 패치 여러분들 이제는 이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셨던 손발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이 집안일 하시면서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시면서 그리고 혹은 뭐 업무 특성상 뭐 손발톱 건강은 뭐 나한테는 내 인생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 캐라셀 패치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도 새끼 발톱은 그냥 내 인생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있더라고요. 살려냈습니다. 네. 네, 아주 작고 귀여운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들도 본인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겠지만 또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 오랜 또 이 집안 생활로 손발톱 건강이 거의 엉망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어머님들 나이 드셨다고 미용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관심 많으실 수 있어요. 네. 자, 이 손발톱 어머님들 캐라셀 패치로 손발톱 건강 되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 같이 여름철에는 페디큐어까지 할 정도로 발톱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필수템. 필수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캐라셀 패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배송 메시지 꼭 역사내피셜 그놈 적어주시면 자 캐라셀 푸크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식사만 하면 튀어오르는 혈당 걱정 때문에 뭐 하나 맘 편히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께 네이버 리뷰수 2,100여 건 평점 4.9에 빛나는 닥터 M 당N을 소개해드립니다. 닥터 M 당N은 속이 편해지는 물로 유명한 닥터 M물을 제조수로 사용했고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표시 식품 음료입니다. 물처럼 차처럼 거부감 없이 드시면서 혈당 건강도 챙길 수가 있고요. 5주 동안 하루 2-3병 이상을 꾸준히 마셨는데도 의미 있는 혈당 변화가 없다면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2+1 이벤트 본방송 보시고 내일 밤 자정까지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적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2박스 주문 시 1박스 더 보내드리는 2+1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닥터 M 당엔 요거 진짜 요물입니다. 요물. 예, 진짜 이거 먹으면
이 음수량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속도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몰려오는 졸음과 피곤함이 많이 줄어들어요, 진짜.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 요거 꼭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 오후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또 이동할 때가 많으니까 운전할 때 너무 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사고 위험도 큰데 그 닥터 M당 N 먹으면 많이 개선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을 드셔야 되니까 이거 강제로 먹는 게 아니고 물 어차피 하루에 몇 번은 드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편하게 간편하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꿀떡꿀떡 잘 넘어가요. 진짜. 예, 이게 목 넘김 좋아.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요. 그렇죠. 질리지도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뭐 이제 보리차라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진짜 네. 질리지가 않는 맛입니다. 자, 여러분 닥터 M 당엔 물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네 경부고속도로의 역사입니다. 아, 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뭐그 경부고속도로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좀 있으신가요? 엄청 빨리 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엄청 빨리 어. 전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아직도요? 그 무슨 36개월에 36억 써서 끝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요. 숫자가 뭐 한 맞았던 것 같은데. 400억 넘게 들었다고. 보수까지 다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들고 어. 정확하게는 429억이 일단 1차로 들었고요. 그때 당시엔 429억이요? 근데 이거 엄청 깎은 거예요. 아. 아니, 뭐 뒤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이제 네. 미쳤죠. 어. 공기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공기. 정확히 416km, 16.1km거든요. 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430km 정도를 네. 2년 반 만에 전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네.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도로가 누더기 이런 게 많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 얘기 많이 경부는 속도를 못 내겠어요. 겁나 갖고 아. 폐기어 갖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운전. 겨울에 눈 오고 난 다음에 녹아가지고 이제 그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포트홀이 맞아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 경부고속도로는. 근데 좀 좁은 것 같아요. 요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예, 이게 폭폭 다 관련된 이유가 거. 다 있는 것들이에요. 네. 어디서부터 어딘지는 아시죠? 부산 경부니까 예, 서울. 네, 네. 그래서 서울. 이제 부산인 네. 건데 이 2년 5개월입니다. 2년 5개월. 2년 5개월 동안 군 포함 네. 900만 명이 참여했던 아. 노동력 900만 당시 명이요. 인구가 인구가 이제 3천만 넘긴 했죠. 어. 그래도 그 거의 한 인구의 한 4분의 1이 투입된 건 겁니까? 그렇죠. 거의 4분의 1 더 들어갔을 거예요. 애들 노약자 빼야 되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노동인구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애들 이제 빼고 노약자 빼면 순차기 진짜로.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연인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게 일단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일단 이거 자체가. 네. 근데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됐어. 그렇죠. 야 여기까지 나왔으면 여기 시작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서울 수원을 먼저 하는데 네. 아직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미 삽을 떴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미 삽을 진짜. 떴었고. 그 당시니까 가능한 이야기네요, 진짜. 맞습니다. 이때 아니면 이거는 안 돼요. 뭐 예타 이런 거 하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예타가 간단하게나마 있기는 있습니다. 예타를 그 시절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일단 그럼 남산을 갔다 와야죠. 아니 그런 거 했겠죠. 예비 타작은 했겠죠. 거의 그 반대한 수준으로. 애들 타작은 했겠지. 거의 그 수준으로 했었던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말이 많아요. 오해도 많고요. 뭐 이게 아니었으면 이 고속도로가 아니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없었다. 맞아요. 뭐 이런 분들도 네, 네,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지역 격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졌고 오히려 누를 끼친 게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 이제 화물연대 파업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철도 중심에서 도로 중심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물류를 이런 화물연대 같은 개인 뭐 이런 걸로 바꾸는데 부정적이었다라는 분도 있고 또 긍정적이었다는 분도 있어. 화물연대 파업 때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물류 전문가한테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오해가 많은 게 당시에 이제 야당이죠, 야당이라면 이제 딱 떠오르는 우리 두 사람이 있잖아요. 대중이 형이랑 대충이랑 영삼형이
들어 눕고 반대를 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네. 일단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막 단식했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 건설 반대는 아니에요. 이것이 꼭 서울 부산이어야 하느냐. 노선 반대.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문제로 다양한 토론이 있었던 거지. 네. 고속도로 건설 절대 안 돼 하고 들어 눕고 했었던 거는 아니라는 거. 일단 요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정도 수준의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크게 토론을 요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되는 과정이 전쟁이에요. 네. 이걸 전쟁으로 선포합니다. 아. 이건 전쟁이고 네. 여기 들어가는 이 공사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을 네. 전사로 표현하고요. 이거는 하나의 전선이에요. 전선. 네. 교통 역군.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네. 한 번 건설부 장관이 바뀌어요. 한 번 건설부 장관이 네. 바뀝니다. 이 중간에. 네. 일단 처음에 건설부 장관 이제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시작하는 장관은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서울 그거 개발할 때 주원이라고 하는 건설부 장관, 주원 건설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이전에 고속도로로 논문까지 썼던 이 분야 전문가예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고속도로로 논문 한 편이라도 써봤던 사람 전국을 다 끌고 모아도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주원. 이 사람을 건설부 장관을 앉혀요.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를 짭니다. 그러고 나는데 건설부 장관 바꿉니다. 군인으로. 설계도 나오면 짝짝짝 시켜서 상명하보로. 그 다음은 네. 속도입니다. 네. 그다음 속도기 때문에 이알림으로 바꿔요. 네. 근데 이알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랑 가장 친한 사람 한 명 되라 그래 이알림이 꼭 꼽힙니다. 일단 그 군관학교 동기고요. 네. 나중에 그 일본 육군 사관학교로 이제 편입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만주군관 같이 갑니다. 만주군관에서 네. 같이 간 두 사람. 예. 이제 4살 동생인데 박정희보다 그 사석에서는 그렇게 말했대요. 이 고속도로 만들 때 네. 헬리콥터 탁 타고 가면서 카카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데서는 나한테 카카라고 부르지 형이랑 마. 불러.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친하고 그 나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딱 꽂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1960년대 후반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 일화인 겁니다. 가장 오른팔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네, 정말 친구 같은 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것도 뭐 하나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네. 일화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거 며칠 안 돼요. 한 40여일 정도기는 한데 이걸 이제 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예비 타당성은 안 네. 하지만 네. 지금 같은 예타 북해에서 뭐 이런 것들은 네. 안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되니까 이걸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쫙 모아요. 군인들을 모으고 이게 청와대 뭐 특별단 뭐 이런 걸로 만들어요. 고속도로 특별단 만들어 놓고 자기 청와대 집무실 바로 맞은편에 그걸 세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숙식 해결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워낙 돈 나올 구멍이니까 자기한테 바로 안 오고 중간에 휴킹하는 놈들이 있을까봐 마음을 못 놨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노다지예요. 노다지지. 노다지입니다. 네. 특히 땅이 노다지입니다.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 이 보안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네. 새어 나가면 그 주변 땅 미리 사놓고 막 개지랄 하겠지. 난리나.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이 건설비 아까 전에 그 430억 이상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몇 배로 뜰지 몰라요. 그지. 땅값 가지고선 이제 알박기처럼 해서 나 더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러면 물론 그 시절에 그러긴 쉽지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게 속썩이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 네. 일주일 줍니다. 땅 사는데. 아니 원래 지금도 400km를 일주일 만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주변 땅까지 다. 일단 일주일 주고요. 평당 300원 이하로 다 매수. 일단 경찰서로 모시고 오면 됩니다.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실제로 250원 이하로 다 샀어요. 와. 그러면 그때 시세랑 비교를 해봐야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산 거죠. 훨씬 싸게 그냥 네. 거의 뺏었구나.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뺏었다라고 표현하느냐? 이 표현이 한 수용. 끗이에요. 사줬다고 수용, 표현하느냐? 수용. 국가를 위해 희생. 국가에서 헌납. 뺏은 거잖아. 자, 잠깐만.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고속도로가 안 생겼으면 어차피 안 개발이 안- 팔릴 그렇죠, 개발 안 개발. 되고 어차피 안 팔릴 땅 네. 그렇게라도 나라가 사준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거 뒤에 가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이거는 국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명분은 들어가야죠. 네. 네. 이게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걸로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해요. 애국심으로.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파는 사람들도 거기에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한몫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요. 그러면 싸더라도 내가 나라를 위해 이거 누군가는 여기에서 900만 명 동원됐다는 거예요. 900만 명. 저기서 노동을 하지만 나는 노동을 할 수 없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국가가 발전하는 데에 땅을 헌납함으로써 네. 이거 이바지한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모두가 다 국가 경제 개발을 위한 전사화가 되는 거죠. 그 저도 NC 사옥에 창문 하나 만들어보시면 있거든요. 그건 당신 재미로. 집행검 손잡이 일부는 네가 만든 거야. 아니 실제로 쟤는 전사거든요 게임 속에서는. 머리요. 맞아, 실제 전사니까. 근데 그 시절에 지금도 어르신들 또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뭐 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이나 자부심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시절은 더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아마 네. 굉장히 뿌듯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절에 그 지금 어르신들이 이 시절에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에게 이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땅 땡땡 치고 추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한 다리 건너가 아니라 1.5다리만 건너도 네. 이게 참여한 사람. 참여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에 자갈이라도 한번 들어봤었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68년부터 70년까지 이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거 꼭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사업, 수건 사업이자 이게 완공된 이후에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거 제가 방송에서도 노가다 몇 번 해봤다고 부산 진초등학교 맨홀 내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썰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이런 어떤 기억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제가 강남 아파트들 방수공사 옥상에 성마공사 제가 다 했거든요. 맨날 그 얘기. 강남 사람들도 아니었으면 다 비 맞고 살았다는 내가. 그치.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건물 옥상에 우레탄 하나 깐 걸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그럼. 지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 대통령 뭐 테이프 커팅식 이런 거. 저기서 서 있는 거 저거. 저 내가 시멘트 공구 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네. 채 10년이 안 됐을 때 건설한 지 10년이 안 됐을 때 유지보수공사 비용이 네. 건설 비용 넘어섭니다. 와.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지 않았으면 그렇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주장하시겠죠. 아예 틀린 말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이거는 어차피 가정에 의한 말이니까. 그래서 유지보 고수 그 기술은 또 늘었잖아요. 유지보수 기술. 이것도 이거 결과적인 거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걸로 얻어낸 것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에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게 돼요. 한번 그 고속도로 경험으로. 그렇지. 고속도로 건설이랑 독보적인 기술을 갖게 사막에 돼요. 고속도로 놓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 놓잖아요. 네. 그 70년대 나중에 저희 중동건설 했잖아요. 네. 그거 따올 수 있었던 거? 이거 결과적인 겁니다. 이때에 개고생했었던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해외에서 무슨 어려운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다. 네. 한국 건설사들이 갑니다. 왜? 우리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수주 실적이 있으니까. 이미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시에 논의됐었던 다양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있었거든요. 꼭 서울 부산이어야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데 고속도로가 연결이 됐다면 네. 어떤 대한민국이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어요. 경부가 이제 철도가 있잖아요. 네. 철도가 있는데 왜 또 놓느냐, 중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다른 쪽을 놓으면은 더 너무 많이 발전했을 수 있다는 논란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돼요 이제. 아, 그럼요. 1970년에 완공을 하고 나면 네. 이제는 어떻게든 활용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척추가 돼가지고 옆으로 뻗어나가거든요. 도로들이 또 네. 그 도로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얻게 되는 또 다양한 부수익이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맞아요. 아. 그런데 이거 말고 만약 뭐 다르게 고속도로 건설됐다면 그걸 통해서 또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을는지는 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과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1일 생활권이다. 아 많이 중요하죠. 들어봤죠. 그 중요하죠. 얘기를 이제 경부속도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서울 부산 이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전에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 전에 국도로만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죠? 철도. 그리고 국도도 철도도 있었죠. 어. 국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 경위 지나다니는 자갈이에요, 자갈. 예전에 신장로 느낌. 네, 자갈이에요, 자갈. 그러니까 차로 네.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자동차로 몇 시간? 몇 시간 8시간? 8시간. 10시간? 10시간? 네. 오. 저는 반나절 걸렸을 것 같은데. 반나절? 어. 12시간? 어. 저 한 14시간. 네. 16시간 걸렸어요. 야. 차로 16시간이요? 16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국도 내려갔을 거 타다 아니에요. 국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차 다 망가지는 네. 거지. 와. 그런데 딱 하고 땡긴다. 5시간에 도착합니다. 아. 이거 엄청난 거지. 엄청난 엄청난 변화예요. 거지. 그러니까 1일 생활권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혁신입니다. 혁신. 네. 이 작전은 혁신이에요. 다만 당시에 이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는 마음대로 상상하셔라. 네.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양한 상상력들이 펼쳐질 수 있었던 그 가능성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왜 만들어졌냐? 네. 그럼 도대체 왜? 도대체 박정희는 왜? 어.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게 네. 독일행입니다. 독일행. 아, 저도 그 얘기 아우토반 보고 부러웠다고. 근데 이게 신화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네. 아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 일화를 꼽습니다. 1964년이에요. 소독을 네. 가요. 네. 원래 간 목적은 차관입니다. 네. 돈 빌리러. 돈 빌리러. 다른 차관을 빌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왜냐면 독일에 이제 저희가 파독 어. 경비나 이제 광고들. 간호사도 어. 하고 이런 것들 조율하러 간 거예요. 네. 갔는데 퀼른을 가야 됐답니다. 네. 근데 우연히 근데 어. 그때는 이제 당연했으니까 독일은 당연히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그게 아우토반이죠. 아우토반을 쫙 달리는데 뿅 간 겁니다. 아. 뭐야 이거? 직선 도로가 이렇게 길게 길게. 계속 있어? 이거 뭐지? 라고 해서 물어봤대요. 이게 뭐냐? 아우토반이다. 도로 속도 제한 없는 물론 이것도 오해입니다. 일부 구간이 그 곧 제한이 없는 거지 아우토반도 다 요즘에 속도 제한 다 해요. 그렇죠. 어. 속도 제한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걸 딱 보고 놀래서 몇 번을 세웠대요. 길 중간 돌아보러. 네. 위험한데. 잠깐 스탑 하고 이것도 일화예요. 일화. 네. 서가지고 막 땅에 귀를 대보고 아, 했다더라라고 하는 그 일화가 있을 정도로 감명을 받은 거죠. 이거 뭐야? 그 조사를 했더니 이게 1930년대부터 짓기 시작하거든요. 독일은. 네. 이 바이마르 공화국 때 시작해가지고 1920년대죠. 시작해서 히틀러 때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그 워낙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경기가 막 죽어 있을 때 그 히틀러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뉴질령책 같은 네, 거. 뉴질령책 같은 걸로 이 아우토반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네. 그럼 이거 취업도 되고 건설업이 또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약간 이거 그다음에 이제 한창 이 1960년대가 그 독일이 이 아우토반을 통해서 경기를 이제 좀 부양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라인강의 기적 막 이런 거 이제 막 시작할 때였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요런 젖줄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하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딱 자기가 그 지도를 이때 이렇게 물론 이제 지도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한 5만 분의 1 지도 정도 되는 되게 자세한 지도가 없었대요. 그래서 일단 지도
만들어라고 해서 5만 분의 1 지도 5만 분의 1로 하면은 이 여기 아마 가득 채울 겁니다. 굉장히 큰 지도거든요. 네. 그걸 딱 갖다 놓고 본인이 봤대요. 쫙 어디로 뚫으면 좋을까 싹 한번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가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서울, 부산 딱 찍고 선을 딱 그어보고 야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해.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서울과 부산에 430 정확히 416.1km입니다. 416.1km 딱 주고요. 얼마 들지 각 기간별로 예산자와가 첫 시작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고속도로를 뭔지 몰라요. 네. 고속도로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고속도로 다 알잖아요. 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그게 없을 때의 사람들의 생각. 네. 개념을 모르겠지 사람들이. 인터체인지가 뭔지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의 기본은 입체성입니다. 도로의 입체성. 네. 원래 국도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 도로다 교차로가 있으면 신호등이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자는 인터체인지가 거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는 그게 없어야 돼요. 속도가 줄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입체화가 되는 거예요. IC가 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보면은 요거를 거의 유일하게 이해했었던 사람이 주원이랑 박정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전문공자고. 네, 박정희랑 갔다 왔으니까 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 그림이 남아 있어요. 박정희가 그린 그림들이 남아 있어 고속도로를. 근데 그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고속도로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구나가 느껴지는 게 입체적으로 가는 거 위에 인터체인지가 그 위에 있어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보면 돼요. 상상해 보세요. 네. 쫙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면 신호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삥 돌아서 층 위로 그렇죠. 올라가 있고 그 네. 위로 또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그려놨습니다. 그거는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서지 않는 도로. 네. 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한테 자기는 이해해. 어. 근데 주변에 이제 뭐 건설부 그다음에 서울시 군대 국방부 이런 애들한테 다 그 조사를 네.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개념을 이해 못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뽑아? 네. 그러니까 철도는 당연히 여기 있으면 서야 되는 건데 개념은 전혀 다르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보낸 거예요.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일본이죠. 네. 일본에서 최근에 고속도로를 만들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나고야 오사카랑 도쿄 나고야 고속도로인 겁니다. 얼마 들었니? 키로당 8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로당 8억. 그러면 거리로 한 사람에는 3,500원. 이러면 한국 1년 예산의 2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요청합니다. 최대한 줄여서 갖고 와라. 근데 자 이때 건설부 장관은 이미 주원이에요. 네. 주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원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싸게 들어가는 건지. 그래도 최대한 아껴. 최대한 아껴라라고 해서 650억을 냅니다. 일단 그 건설부에서 650억을 내요. 육군 공병감실 490억을 올립니다. 육군 공병감실. 걔네들은 이제 인건비는 다 뺐겠지. 네. 인건비 빼고 뭐도 빼고. 왜냐면 걔네들은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원스타지 원스타. 네. 정말 그 솔직한 그거는 이 사람들 고속도로 뭔지 모르고 짠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대충. 야 얼마 냈대? 야 건설부가 얼마 냈대? 야, 더 싸게 적어. 650 냈다니. 그거 갖고 되겠어?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490억. 이거예요 이거. 일단 자. 대통령 각하에 이 그럼. 선정을 받아야 되니까. 현대건설. 일단 현대건설은 고속도로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주를 해봤구나.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태국이에요. 네.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박정희와 정주영이 찐친이 되는 거예요. 일월 관계가. 이전까지는 물론 이제 현대도 이제 점점 커나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알고는 있었겠지만 네. 내가 고속도로 짓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지어본 건설 건설사가 있어. 경험이 있는 누구야? 정주영입니다. 대과, 임자
한번 내보게 했어요. 카카 해봤어요. 예. 그때 그렇게 안 늙었어. 나이가 젊다고 박정희보다 아직 젊었을 때야. 아니 왜 목소리는 똑같은 아직 젊었을 때가. 태국에서 코스를 아니, 굉장히 젊었을 때입니다. 의욕 넘칠 때예요. 임자가 아주 믿으니까 하는 거야. 이때 감사합니다. 이때 현대건설이 태국 거를 갖고 일단은 이건 무조건 싸게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현대 입장에서도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국내 거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다 먹을 수 있는. 네. 280억을 냅니다. 아까 전에 시작을 3,5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280억을 내요. 280억을 내. 근데 네. 서울시에서 더 지랄했던 거예요. 왜냐? 서울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김현옥 대입니다. 김현옥은 야. 불도저. 불도저예요.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국도 기준으로 계산. 동네 신장로 생각하면 그냥 자갈 깔면 되는 거 아니야? 강변북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뗍니다. 180억을. 그냥 시멘트 깔아 버릴 생각이야. 아 그때 강병분로는 지어져 있을 때군요. 강변북로는 지었죠. 강변북로는 이미.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건데 이미 서울시는 나름대로 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경험은 있어요. 근데 그것과 고속도로는 다르거든요. 아마 네. 최고 속도 차이가 20은 날 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자기네들 기준으로 그렇게 짠 거예요. 네. 그렇게 짭니다. 그럼 이제 제일 빡치는 건 주원이죠. 야 진짜 가나다도 모르는 놈들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이거 나중에 이거 분명히 이거 터진다. 큰일 난다. 분명히 큰일 난다라고 하고 쯧쯧쯧 거리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돈이 이걸 없는데 어떻게 돈이 해요? 없는데. 맞춰야죠. 네. 왜? 박정희가 하라니까. 아니요 얼마 안 있다가 언론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먼저. 간다 이거. 그리고 예산을 결정을 해버려요. 330억으로. 아 자기가 그냥. 네. 뭐냐? 180억이랑 그 650억이랑 자 중간 중간값. 국책 사업을 지금 중간값으로 결정하는 거를. 그렇게 때린 거예요. 네.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한 300 몇 억 정도에 한 300억 중반 정도에 맞춘다라고 하고 그거를 주원이 나중에 압니다. 그럼 이제는 건설부 장관은 여기에 맞춰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박광현 아나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는 폭이 되게 좁은 것 같아요. 실제로 폭이 좁아요. 다른 데보다 폭이 좁습니다. 왜? 뭐 예산 조금이라도. 문제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사고가 조금이라도 나요, 사고가. 좁혀야 되는 거죠. 그다음 중앙분리대 고속도로에 필수거든요. 중앙분리대 없어요. 뭐 조금씩 생겨요. 네, 나중에. 나중 가면서 생기거든요. 중앙분리대가 처음에는 없어요. 예전에 88 고속도로인가? 네. 그거 없어갖고 사고 엄청 났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냥 여기 아닌데 싶으면 유턴도 했겠네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역주행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습니다. 이제 중앙 분리대가 없으니까 추월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엄청 나는 네. 거지. 유턴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런데 돈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300억 얼마가 어디 있어요? 네. 300억 없죠.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조사와 함께 IBRD 네. 세계은행에 그걸 맡겨요. 먼저 예비 타당성을 맡깁니다. 네. 거기서는 일단은 고속도로 만들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예요. 고속도로 만드는 거 오케이. 왜?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서가 어떻게 오냐면 현재 한국의 도로망은 극히 불량하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필요하다. 오케이. 한국의 유군에서 가장 특이한 양상은 철도와 공로의 수송 역할의 불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철도 중심에서 앞으로는 결국에는 이 육로가 중심이 돼야 된다. 네. 이거 무조건 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어디입니다. 어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차관을 우리가 주겠다. 대신에 서울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강릉 1번, 두 번째 포항, 부산, 순천, 여수, 광주, 그리고 삼척과 속초, 그리고 대전, 목포 간 구간을 먼저 해라. 이게 다 핵심입니다. 동서네요. 동서. 동서가 아니라 국토를 뺑 네. 둘러싸는 이게. 요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사형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철도는 이미 돼 있으니까 도로는 옆으로 밑으로 올리라는 얘기지. 서울 강릉을 놓고
부산이랑 순천 여수 광양 돌리는 이렇게 얘기지. 돌리는 거고요. 해안으로 그 다음에 돌리는 삼척 속초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때 당시에 한국의 어떤 그런 물자의 핵심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석탄이랑 이런 것들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나는 걸 이걸 가지고 2차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물자들이 운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에너지 했어요. 자원을 이렇게 내리고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짠 겁니다. 이렇게 해라. 예요. 안 들어요. 아. 이거 하면은 돈 준다 그랬어요. 네. 차관 해준다 그랬습니다. 어. 싫다. 아. 이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제 짱구로 굴립니다. 첫 번째 유류세를 200% 올립니다. 세금을 유류세를요? 와. 기름값을? 기름을 갖다 쓸 수 있는 데는 모든 데 2배로 올립니다. 유류세를 2배로 올리고요. 그냥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에 세수를 어디다 쓸 수 있는 것도 원래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50%만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국가에서. 네. 근데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규정을 75%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이 75%를 전부 다 때려박는 거구나. 도로 건설에 때려박는 거야. 때려박겠다. 그 이때만 해도 자체 보유율이 높지 않아. 엄청 낮죠. 낮으니까 네. 진짜 부자들만 갖고 있었을 텐데. 기업을 향한 겁니다, 이거. 내가 니네들 앞으로 이거 갖고 잘 하게 해줄 테니까 기업들이 쓰는 기름값에 세금을 좀 물릴 거야.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이거를 여기서 쓰는 걸 여기다 쓰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회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 유류세를 200% 올리고 나서 그게 그대로 이어집니까? 다시 절반으로 깎아줍니까? 나중에 깎이죠, 당연히. 깎이죠. 물론 깎아요. 이때는 고속도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세가 되는 어쨌든 거예요. 이때 그럼 단기간으로 보수 대통령이 가장 부자 증세를 많이 한. 그럴 수도 있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했다 기업들 그렇죠. 난리 납니다. 발표한 그 다음 날부터 아마 탄핵 서명 운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잡아줘요. 물가 상승률을 좀 잡아주고 요거는 일단 유류세 이 기름 일단 지금 당장 기름 갖고 쓰는 걸로 네. 좀 운용되는데 가장 큰 거는 기업이다라고 때린 거죠.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되면 너네 결국에는 더 너네가 다 하는 거고 이익이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네. 유류값이 올라도 여기서 건설로 얻어들일 수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럼 가는 겁니다. 그럼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 구간에서는 네. 현대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손해를 보더라도 갑니다. 정주영이 무서운 게 여긴 손해 봐도 큰 걸.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메꾸면 돼요. 그리고 몇 배를 메꾸는데요, 이거. 그런 거 의미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대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여기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부족해요. 그렇지.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시하는 게 뭐냐? 선시공 후 보완 정책을 일단 때려짓고 때려짓고. 문제점은 나중에 보완하자. 네.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들고 나서 완공 후 10년 동안에 이미 만들어진 그 액수보다 더 많은 게 보수로 네. 들어갔다? 네. 박정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말했잖아 이미. 아. 내가 선시공 후 보수라고 이미 얘기했잖아. 후에 보수되는 거는 내가 이미 다 생각한 거야. 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예전에 보니까 이 정도를 깔아야 되는데 요만큼 깔아버리니까 그것도 두께를. 원래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한 20cm 정도가 돼야 정도 돼야 되는데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이미 만들 때 7.5cm만큼 반타작을 해버리니까. 엄청 얇네. 그러니 그 도로가 깨질 수밖에 들어오네. 차가 네, 다니면 그렇잖아요. 게다가 또 경부고속도로는 물류를 많이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럭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 바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떼짱 하면- 드러나듯이 쭉 드러나는 거예요. 약간 대패 삼겹살 도로네요. 그렇죠. 너무 얇게 쫙.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보완하면 이미 다 되지. 얘기한 거잖아. 얘기한 거다. 이명박이 롤모델은 박정희였네. 그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그 각하처럼 선글라스 끼면서 따라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박정희의 이 생각을 같이 추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만나버리면 네.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현대였던 거죠. 예. 현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박정희가 안 되면 되게 해. 라면 정주영은 내려와가지고 이명박한테 얘기하는 거죠.
해봤어? 해봐 일단. 그리고 이명박은 오케이 그럼 간다라고 해서 실무로 추진했었던 사람. 삼박자가 딱딱 들이맞는 겁니다. 네. 그 총화가 경부고속도로라는 거죠. 근데 이거 도대체 그럼 왜 만들었냐? 네. 이거를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파악해주는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게 경부고속도로 관련돼서는 이게 그 최강승 박사님이 이걸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사회학과 성균관대 사회학과에서 했는데 언급을 주로 많이 하는 게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단순히 경제개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네. 이거는 신념이에요. 우리가 이룩해야 할 어떤 그런 걸 마음의 어떤 것 네. 스스로 계속적으로 그걸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1967년 시점에 아까 64년에 보고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언제냐면 이거 사람들한테 우리 이거 이제 뚫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그 재선을 앞둔 일주일 전 아 공약이네 공약. 공약으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속도로 한다. 그리고 이 완공 시점이 언제냐? 3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완공을 시켜버려요. 3선에 도전하는 대통령 선거 몇 주 전에 71년을 앞두고 한 5개월 전인가에 완공을 시켜요. 김대중하고 붙을 때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공기를 1년을 압축한 거죠. 앞당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내가 재선을 시작할 때 이 고속도로를 띄웠어. 삽을 띄운 겁니다. 네. 삽을 띄우고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3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완공이 안 되면은 실패하는 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선을 앞두고 이거를 완벽하게 나의 업적으로 때려야 3선에서 선거를 하는 동안에 이것 봐라. 우리가 해냈다 이거.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의 승리가 아니다. 네. 이건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이며 국민의 이것을 승리죠. 함께 해온 국민의 승리인 것이다. 우리 전사들. 이 전사들이요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가 안 되면 이거는 말짱황인 겁니다. 사실 이 케네디의 달 탐사하고 비슷하네. 그런 걸 근데 이런 공약들은 각 대통령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거 새마을 운동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보여주기는 더죠. 새마을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될 거. 수 있는. 우리 이거 했지 않았냐?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이룩해낸 이거를 이 농촌에까지도 다 그렇죠. 네. 전파해 나가는 하나의 우리 상징과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패배 의식과 리더십 결여를 극복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를 끊임없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2경제라고 부른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제 무슨 뭐 증산이다, 수출이다, 건설이다 이런 통념적인 경제를 하나의 제1경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지금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면,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국민이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바탕과 기조는 제2경제입니다. 그럼 제2경제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처음에 착수할 때는 물론 경제적인 분야, 산업적인 분야의 목적이 첫째였지만 나는 이 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런 경제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보다는 더 중요한 목적 하나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한 민족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민족의 능력을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언론에다가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종의 국가 개조 뭐 이런 느낌으로 막. 국가 개조죠. 국가 개조입니다. 제2건설이라고 하는 걸 딱 만들고 제2경제라는 걸 만들고 이거 이루어내는 순간 우리는 이 민족적 자긍심에 휩싸요. 근데 이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그간 있어왔던 우리의 그 리더의 결여. 그런데 이거 그 리더가 나다. 이거 남 믿고 따라오면 간다. 네. 라고 하는 걸 고속도로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것만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게 좀 단순히 이런 어떤 제2경제의 측면에서만 역할을 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는 연구들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제 첫 번째 고속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전에 이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 경인고속도로. 경인 이게 인천에서 서울. 거기도 오래됐죠,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이게 직전에 만들어지는 건데 경인고속도로를 만들었던 이런 그런 경험.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물론 이게 180억 내고 막 이래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하기는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외곽순환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그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말할 때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특히나 두 번째로는 인구의 분산과 적절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균형 발전 뭐 균형 이런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단순히 그런 어떤 자긍심 그다음에 어떤 선거용인 걸로만 또 볼 수 있느냐라고 네.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경제학 쪽에서는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네. 당대에 엄청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론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를 두고 경부고속도로를 두고 어. 경부고속도로를 짓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를 갖고 엄청나고 치열한 논쟁이 이미 벌어집니다. 네. 그게 68년에 월간 세대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각계 인사들 정치 경제 뭐 각계 인사들을 100명을 모아다 놓고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68%가 무조건 찬성. 그죠. 27%가 조건부 찬성. 반대 의견은 5%밖에 없습니다. 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이 큰 오해거든요. 네. 경부고속도로를 야당이랑 막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막 비판하고 해가지고 다 반대했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27%의 조건부 찬성입니다. 일단 적극 찬성했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뽑아요. 산업화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산업부는 경제 발전의 첩경이다. 그 다음에 남한과 같은 분단 국가인 서독의 부흥 역시도 고속도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우리도 이 똑같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의 스피드화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일일 생활권 그거. 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단축시켜주고 농촌과 원료를 도시로 신속하게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일일 생활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조건부 찬성이 중요해요. 이게 야당에서 주로 주장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중복 투자로 인한 지역 편중 그리고 호남 차별입니다. 여기서 중복 투자라고 하는 건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철도가 있는데 경부 고속 그 철도가 있다. 고속 철도는 아니죠. 경부 철도가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도로까지도 여기를 놓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급격히 이 그 영남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왜냐? 물류가 쏠리는 거죠. 이미 이때 공업 생산의 비중이 80%가 이쪽이에요. 그렇죠. 포항 그다음에 여기 포항부터 네. 시작해서 울산, 구미, 경남, 여 밑에 마산. 여기까지도 네. 쫙 다 여기에 포진돼 있는데 도로까지도 여기로 간다? 그러면 호남에는 뭐가 남냐? 호남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네. 급격히 빨려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호남 차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IBRD 그 보고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합니다. IBRD 세계은행에서 보고서를 이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전문가 주원 장관밖에 없지 않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해 세계에서 이쪽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횡단이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옆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다 했는데 저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는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지방도로 지금 이미 쓰레기인데 지방도로도 지금 안 만들면서 이 여기 있는 거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 이 모든 도로를 쓰면 지방도로는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몰빵했는데. 미친 듯이 몰빵하는 겁니다. 나머지 도로들은 건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도로다라고 해서 반대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잡지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했었던 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설전이 벌어집니다. 국회에서 가장 유명한 설전이 그 주원이랑 아까 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그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비판점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경로 선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 자금 확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토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들어누웠다. 고속도로 절대 안 돼라고 해서 마치 이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었던 것처럼 네. 고속도로 반대를 그 정부가 하는 거를 모든 거 막 다 딴지 걸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때 그 했었던 거 쭉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갖고 나온 자료들이나 이런 거 IBRD 보고서뿐만 네. 아니라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 아까 전에 그 네. 세대지에서 갈등했었던 거 이런 거 다 갖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토론하는구나. 논쟁을 해요. 네. 아, 필요한 논쟁이죠, 사실. 지금 와서도 필요한 논쟁입니다. 네. 사실 DJ가 대단한 게 그 당시에도 네. 지역 차별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있었고 네. 도로공사 중요성 다 이해하고 있었고 그거를 도로 전문가랑 논쟁이 될 정도로의 사람이었고 그 이 주원 장관 전이 김현옥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김현옥은 서울시장이고 서울시장이었고 주원 장관 전에는 군인이었죠. 군인이요. 그리고 이제 주원 장관이 들어섰다가 다시 군인으로 김현옥이 순환도로나 이런 거 외곽도로 이런 거 만들기 직전에 시장이었나? 제가 장관이었나? 이름이 윤치영인가 있었어요. 서울시장이 윤치영입니다. 네, 그 윤치영이 그 당시에 이제 비수도권 활성화 요즘 흔히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집중이 너무 심하다. 그때도.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박정희가 날렸죠. 그리고 김현옥이 들어오면서 외곽도로 깔고 야 서울에 더 많이 살면 되지라는 그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데이터가 김대중한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날아가는 과정 봤을 거고 목포 출신이었던 김대중 입장에서는 왜 부산으로 가느냐, 목포는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 대안이나 뭐 다른 안으로 얘기했던 게 네. 호남을 찍고 부산으로 넘어가는 방안도 있었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도 방금도 오해인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래 지역구가 호남이 아닙니다. 네. 아, 강원도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죠. 그리고 강원도의 생산이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강원도가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걸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IBRD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래서 일단은 서울 강릉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는 네.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 요거를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속 오해를 하거든요. 네. 이 호남 김대중은 또 자기 지역구랑 이런 거 해가지고 호남 뚫자고 했을 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호남은 어차피 버림받았었던.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렇죠. 밀려나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못 드린 거야. RPRD 보고서 서울과 네. 강원도를 잇고요. 강원도와 서울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 강원도에서 영남으로 내려가요. 네. 그리고 영남과 호남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네모를 만드는 거네 거의. 아까 말했잖아요. 그 네모. 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근데 그럼 돈이 엄청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무리해서 갈 필요 없다.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하면 이 안이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박정희 입장은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는 거고 중심 돌파 전략과 포위 전략 사이에서 선택은 박정희가 중심 돌파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주원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주원은 고속도로의 실제 전문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냐면 주원이 이거 방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국회에서. 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안다. 다만 허리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게 허리가 되고 네. 옆으로 선을 놔주면 된다. 그러니까 갈빗대를 놔준다고 놔줘야 생각하시면 돼요. 척추가 있고 네. 갈빗대를 놓는 걸로 순차적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방어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토론 과정이 없었다면은
갈빗대가 놓아질 수 없어요. 이게 모두가 다 경부속도로 오케이 와 이거 빨리 서울 부산 연결해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모든 도로는 그렇게만 놓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옆에 뜰을 지금 IBRD랑 ADI에서는 그 ADA 보고서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모두가 옆에 지금 지역 균형 발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로 서로 이렇게 논쟁이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 순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놓고 아니다. 이거를 먼저 놓고 이걸 연결하는 횡종을 나중에 네.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그리고 주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놓았기 때문에 옆으로 놓는 그 이후에 옆으로 놓는 고속도로 안을 지속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 놔야 돼요. 그대로 영동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뚫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원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할 때도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호남고속도로의 일부가 만들어지는 거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똑똑했네. 주원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실제 이쪽 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놓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호남고속도로는 밑에서 광주에서부터 대전까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허리 이외에 네. 그 갈빗대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발점이 이 국회에서의 토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원했고 영남 발전을 위해 뭐 야당이어서 그다음에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야당은 역시 호남 먼저 깔아달라고 하고 막 이런 게 결국은 다 그런 정쟁이야. 전쟁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토론 과정은 나중에 한국이 어떻게 고속도로를 놓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핵심이 되는 토론이었었던 겁니다. 나중에 국가 산업의 기본적인 전략도 연결이 되죠. 중심도를 먼저 하고 퍼트린다. 중요 산업을 만들고 퍼트린다 느낌인 거고 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고루 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이 충돌했는데 우리는 이제 전자를 선택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는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이 돼서 군대식으로 밀고 나가요. 문제도 많았죠. 이게 네. 급하게 지으려다 보니까 뭐 인명 피해도 많았고 뭐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많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고민되시죠? 자, 내 보험 보장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이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빠진 보장이나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여주고 숨어있던 보험금, 청구 못한 보험금,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을 찾아서 드립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여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 매칭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에서 링크로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 한번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은데 막상 또 내던 거 그냥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담만이라도 좋으니까요. 1544-5788 전화하셔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어르신들 부모님들 선물로 보험 들어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네. 근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들어주시 마시고 상담 꼭 받아보시고 쓸데없는 보험료 지출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서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최적화된 보험으로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보험료가 은근히 지출이 꽤 돼요. 그럼요. 네, 맞아요. 이게 또 계속 내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이게 은근히 뭐 몇만 원 차이, 뭐 10,000원, 20,000원 차이라 그래도 계속 뭐 몇 년씩 붙다 보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개박살 났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거 체질 개선을 하셔야 예. 나중에 늙어서 네. 고생하지 않으십니다. 네. 네. 국민연금은 이제 30년 뒤면 고갈됐다고. 아유 30년 뒤에 고갈되면 다행이지.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장터
야, 여러 가지 보험 가입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상담 전화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544-5788 보험장터였습니다. 숙면에 들기 어려워서 베개를 여러 번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슬립 베개를 소개합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이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통기성 덕분에 베개를 아무리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 땀도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원하니까 자다 깨지 않고 쾌적하게 잘 수 있어요. 잠자는 25%의 인생에 투자해서 깨어있는 75%의 인생에 활력을 선물해보세요. 지금 베개를 구매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 M장 기획 또는 역산 에피셜 그놈이라고 적어주시면 추가 사은품까지 함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브레인 슬립 검색해주세요. 네, 자 네. 브레인 슬립 베개. 자, 지금 이제 날씨가 꽤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아침 네. 저녁으로 좀 쌀쌀하긴 하지만 이제 올 여름 굉장히 무더울 거라고 하는데 자 여름철에 이제 이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더우니까 자 빨리 이 브레인 슬립 베개 마련하시고 쾌적하게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시원합니다. 네. 수면의 질이 너무 높아지죠. 네, 제가 새로 입양한 고양이가 여러 이제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네. 이 꼭 이 베개 위에서만 잠을 베개가 자더라고요. 시원하니까. 최근에 뺏겼어요. 네, 이 고양이 강아지들이 시원한 거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네, 그 특히 편한 이제 고양이들은 것도. 네, 네. 제일 비싼 베개에서 잡니다. 맞아요. 항상 네. 보면 야 신기해 걔네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네, 우리 저희-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귀신같이 알아서 쇼킹했죠. 자 그래도 어머님한테 새 걸로 갔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브레인 슬립 베개. 저도 이제 음. 며칠째 베고 있는데 네. 머리가 편해요. 네. 베개도 편하고. 그리고 신기한 게 쓰면 쓸수록 최적화돼서 그런지 쓰면 쓸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머리 형상을 기억해서 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게. 여러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브레인 슬립 베개였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 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 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금과 덱스트린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 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은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헬스업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 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 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산삼 순백에서 대중화를 위해 만든 신제품 산삼 시대입니다. 자, 대중화를 위해 만든 제품인 만큼 가격은 확실히 더 저렴하게 만들어졌고요. 네. 먹기도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스틱에 들어가 있으니까 휴대하시면서 드시기도 편하고요. 맛도 굉장히 기호성이 좋습니다. 네. 자, 새콤달콤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저도 약간 살짝 목이 잠겨 있는데 덥다고 그냥 시원한 것만 드시지 마시고 네. 이런 거 살짝 따뜻한 물에 태워서 차처럼 드시면 또 좋습니다. 네, 인공 감미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산삼 70%고요. 그리고 도라지하고 홍삼이 나머지 30%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몸에 좋은 건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한 포씩 챙겨 갖고 다니시면서 본인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좋은 산삼 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추드리는 산삼 시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너무 어색한가? 문제도 많았죠. 이게 네. 급하게 지으려다 보니까 뭐 인명 피해도 많았고 뭐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가 정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식 같은 네.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뭐 각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이 박정희의 이 행정 처리 방식을 보면 시원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고속도로 건설을 대의 명분으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개각을 단행합니다. 그거를 경제내각이라고 네. 경제개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채신부, 무임소 장관을 경제 전문가들로 다 꽂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설부 장관이 주원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계획이 고속도로를 중심에 놓고 개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그 핵심 플랜을 짜는 거예요. 1년 동안 시킵니다. 몇 년을 시켜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삽을 풉니다. 삽을 펐어요. 68년에 이제 삽을 푸죠. 네. 삽을 풀고 얼마 안 있다가 장관을 전부 다 교체합니다. 다 군 출신으로. 이제부터 밀어붙여야 되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하죠. 지금은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기로 마음 먹었어. 됐어. 자 전문가도 불러. 이때는 뭐 장관 청문회도 없을 때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잖아요, 그냥. 네. 독재의 장점. 그렇게 말하면 이제 독재 장점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과를 위해 과정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의 어떤 이런 폭력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결과가 좋아 버리면 겉봐. 씨발 됐잖아. 된 거 아니야.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라고만 할 수 있지만 한 발 건너뛰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 자기 방 앞에 조그맣게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307A호실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청와대 파견단이라고 하는 네. 이름으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여일밖에는 안 하지만 여기에 군인 4명 좀 넓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한 8명이 네. 보안 유지와 함께 이 사람들이 짭니다. 20여일 만에 20여일 만에 구간을 다 결정해요. 지도 놓고 쭉쭉 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쁜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선 찍찍. 국가를 대상으로 심시티 한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여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봤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나로 인해 만들어졌어요. 그래. 그러한 자부심들이 이런 어떤 그런 수기랑 인터뷰에 다 드러나요. 여기에서 인터뷰했었던 사람들 보면 우리는 이때 전쟁 상황이었다. 전투 상황 시를 방불케 했고 이 20일이 대한민국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수 정치의 근간도 함께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했던 이 희생이 정당화되려면 그럼요. 박정희 정권도 훌륭한 정권이어야만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그렇지. 당연히 보수 성향의 지지자가 보수 정권의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부정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긴 건데 경제 관료들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싫어할 것 같죠. 이러한 네. 방식의 박정희 식의 어떤 네.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잖아요. 네. 학자들은 좋아합니다. 오. 왜냐하면 내가 구축해놓은 이론을 실현해 볼 수 있어. 누구보다 빠르게 실현해줘. 진짜 심시티네. 심시티. 예. 이거 여러분들 심시티 이거 할 때 그럼. 본인들이 구상해 놓은 게 딱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심시티 그 발전 많이 해놓으면은 저기서 저기까지 연결을 해야 돼. 네. 뭐 머릿속에 구상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구상한 거를 누군가가 미친 듯이 2년 반 만에 2년 반 만에 다른 데서 10년도 걸릴 수 있는 걸. 네. 원래 공기는 3년 반에서 4년이었습니다. 근데 2년 반 만에 하거든요. 네. 이거를 내가 세워놓은 플랜을 누구보다 빠르게 완성시켜준다. 우리 각하 해내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군 전략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직 군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병대에서 뭐 네. 긋고 야 흑보 까네 어. 시간 내 만들어 막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평당 평균 250원에 그걸 일주일 동안 사드리고요. 매입해서. 매입해서 사드리고요. 연인원 900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인원이 900만 아니라 명. 900만 명. 그 전체 2년 반 동안 900만 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헬기 타고 다녀요. 박정희는. 박정희 이제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순시하는 거고요. 그거예요. 외국인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케스트라 헬기 위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회고를 해요. 네. 내가 쫙 보면서 따따따 이렇게 쫙 하면서 여기는 이거 저기는 저거 여기는 요거 여기는 요거 여기는 현대건설 여기는 대림 여기는 어디 쫙 하면 일주일 있다가 보고 하면 팍
하고 빵빠레 울리는 거죠. 완공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 같았다. 라고 이제 회고할 정도로 네. 2년 반 동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겁니다, 이 사람. 전국을 헬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외국인 기자인가요? 아니요. 정주영의 수기를 썼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마 스키요? 현대건설에서 같이 뭔가 그렇겠지. 감리나 이런 걸 받았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인 이렇게 이제 감리관이겠 현장에 네네네. 참여했었던 사람일 수 있겠네요. 외국인 그러면. 감리관이. 네. 네, 뭐 아무튼 그렇게 했던 건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2년 반 만에 900만 명이 달려들어갖고 공사를 한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77명이 이제 상환을 하셨고 그 여러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자, 겨울에도 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 겨울이 좀 춥습니까?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게 원래는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네. 터널이 안 뚫리는 데들이 있어요. 네. 당시의 기술력으로. 그래서 그 추풍령 고개랑 이런 데 넘어가면은 되게 고지대를 그냥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엄청 춥습니다. 그렇지. 무지하게 추워요. 그리고 이런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는 못 하거든요. 해요. 합니다. 왜냐면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멘트가 안 굳어. 그렇죠. 네. 합니다. 근데도. 그 다음에 겨울이 더 문제예요. 겨울은 그렇죠. 땅 얼잖아요. 길자 땅이 얼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면 그 집 네. 옆에 다 농사 짓는 데들이니까 네. 지풀을 다 해서 태워갖고 태워요. 따뜻하게 한다. 따뜻하게 데우려고. 와. 근데 그게 말이 그거지 네. 온도가 위로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야, 뜨거운 존나 게. 직관적이었다. 야, 얼어 있어. 뜨겁게 만들어. 그거 다 정주영이 한 거야. 얼게요. 근데 안 녹죠. 네.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반이 안정적이지 않지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튼튼하지가 일단 그 두꺼워질 수도 없고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현대건설은 작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진 남기는 거 생각하지 마. 우리는 돈 안 남긴다. 그 실제로 현대건설은 적자를 본 구간이 더 많아요. 근데도 가요. 제일 중요했었던 데가 당제터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영화 터널 거기가 그래도 당제터널인가? 나오지 않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거 몰라요. 근데 이 당제터널은 어디 금강휴게소에서 옆으로 이렇게 네.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곳인데 거기는 지금은 물론 기술력으로 뚫을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뚫을 수 없어요. 못 뚫어요. 네. 이게 파면은 무너지는. 무너지고 파면 물. 근데 위로 올리려면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네. 무조건 뚫어야 돼요. 네. 여기서 막힙니다. 아. 좆됐다. 어떻게 야. 뚫어야 되는데. 야. 이거 좆됐다. 응. 근데 여기서 정주영이 큰 수를 두죠. 여기서 손해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개 비싼 시멘트를 갖고 네. 조강 시멘트라고 네. 일반 시멘트의 4-5배인가? 비싼 거예요. 네. 무조건 손해예요. 근데 그걸 씁니다. 아마 이게 뿌려갖고 바로 굳는 거. 굳어야 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뚫고 굳히고 뚫고 네, 굳히고. 그렇게 되는 하루에 2m 뚫었대요. 오. 하루에 2m 야 뚫어 하고 시멘트 바르고 바르고. 뚫고 바르고 어. 뚫고 바르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뚫었습니다. 야. 당연히 적자죠. 엄청난 적자예요. 어. 상관 안 합니다. 왜? 일단 여기서 내가 완공했다 보여주면 그 다음에 얻어갈 수 있는 게 기업 차원에서 많을 거다라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포트폴리오 만든 거예요. 예전에 그 청계천 고가 그 부술 때 이명박 한 거 보세요. 포크레인을 위에다 그 위험한데 올려놓고 그 올려놓고 야 깨 시간 내에 깨 갖고 위로 들리잖아요. 여기 똑같이 그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중동건설 할 때 네. 그 현대가 가서 뭔가 하겠다라고 할 때 박정희가 지시 때리잖아요. 그래. 그렇죠. 현대가 거기서 항만 짓겠다는데 나라에서 도와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왜? 신뢰가 생겼으니까. 네. 해줬거든요. 해줬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한 끗 차이 이상으로 많이 보이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진짜로 어떤 경제 재계의 승부사와 정치적 승부사가 만나서 잘 돌아갔다라고 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77분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즘 이제 작업 중지권 이런 것들도 삼성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천 번 정도 울릴 정도로 그런 게 많았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77분이면 지금 2년 5개월이면
29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마다 한 명씩 죽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다친 사람은 어떻게 집계할 더 많죠. 것이며 훨씬 많죠. 얘기 못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보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 가까울 텐데 결과로서 이 사람들만 너무 멋있다라고 얘기를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할까 잠깐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갑니다. 예. 이걸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과만 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면 박정희의 선택이 아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요. 아무도 모르. 어떤 수반된 결과들이 우리에게 떨어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잘라서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런 피해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서울 수원이 1차로 완공이 네. 돼요. 이게 아마 공사 시작하고 6개월 만인가 완공이 되는데 예. 공사 이게 되게 전체 구간이 네. 완공이 되는 게 이 당제 터널이랑 이 몇 군데가 진짜 마지막까지도 속속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삼선 대선 전에 무조건 완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빵빠레가 진짜 멋있게 울려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대선 국면 들어가기 전에. 아. 지금도 대선 국면이 대선 시작하기 한 1년 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때도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7, 8개월 전에 완공이 돼줘야 돼요. 네. 그래야 성공했고 네. 이걸 통해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전체 완공 이 축포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커팅식. 커팅식 하기 3시간 전에 대한뉴스 나와야 되고. 네. 커팅식 하기 3시간 전에 완공됩니다. 그것도 커팅식 미리 정해놓고 네. 그때까지 완공 때려. 그렇지. 당연하죠. 아마 여기 며칠 날 나 완공식 할 거야. 어. 가위 들고 간다. 3시간 전에 완공됩니다. 여기 차선 그리고 있을까요? 아직 뚫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뚫고 그리고. 빰빠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하잖아요. 대한뉴스. 경부고속도로 2년 6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 완공하고 뚫자마자 차량들 쫙 달려나가야 달려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 그림 만들어야 되거든.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지금. 서울에서 부산이 이제 대여섯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빵! 다 됐나? 나 오늘 12시에 커팅식 간다. 나 간다. 아직 잠깐만 3시간 전에 다 됐습니다. 오케이 출발. 팍! 딱. 이게 완공이 됩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여러분들이 네. 오늘 과정을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 얻어낼 수 있었던 많은 경제적인 것도 있었고요. 실제로 보수공사들이 이루어지고 뭐 어떻게 되면서 돈도 더 많이 쓰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혹은 연구자들이 이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 과정을 거쳤고 그 논쟁 과정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단순히 서울과 부산만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다양한 고속도로들이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점, 그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경부고속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각자 들어본 소회 한 마디씩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죠. 네. 가영 씨 어떠셨어요? 그냥 네. 신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천안이 집이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편했던 이유가 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구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다른 멀티 유니버스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네. 강원도로 가는 것부터 만들었을 수도 있는 유니버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저는 서울 부산은 전쟁 이후였기 때문이다 네. 라는 생각도 합니다. 부산으로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충분히. 박정희가 공식 기록에 씨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부산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 경부고속도로는 끝이 경이 아니다. 네. 부에서 의주다.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계획하고 2차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 한남대교에서 끝나잖아요. 네. 한남대교에서 파주까지 올립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생각했을 정도로 오히려 공격적이었지. 반대로. 우리는 이거를 여기 부산으로 도망가는 도로가 아니라 북진. 여기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는 도로다 라고 홍보합니다. 네.
내 마음속으로는 어쨌든 부산으로 한 방에 도망갈 수 있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만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을 하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저는 뭐 보수 회사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하더니 잘 타고 다녔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그 사이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토론의 과정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자본주의는 피를 먹고 근대화가 되는 거지만은 우린 또 편리함이 그러니까 양면을 다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갈리잖아요. 네. 갈리는 와중에 그래도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도 박정희는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모습은 확실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경부고속도로에 좀 비춰집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낫다. 그 어목했던 시절이지만 지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계속. 그래 박정희 그는 하고 싶은 거라도 있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걸 이루는 과정에 네. 굉장히 많은 불법과 굉장히 많은 희생과 굉장히 많은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했던 건 그림은 그리고 있었다. 네. 여러분,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 우위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 행정수도 이해하실 거예요. 행정수도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건 있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어목했던 시절, 그 동토가 떴던 시절에도 그림은 있었다. 지금보다 낫다. 씁쓸하네요.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미난 또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